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력학 10장을 이해했으면 사실 그 재력학 4장은 그냥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강의를 저기 재력학을 대상하지 않는 생각할 때 제가 어차피 재력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스킵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스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하여튼 챕터 4는 뭐냐면 5장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실제 구조물을 해석을 할 때, 이 부분 더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막 하긴 할 건데, 그 뭐냐면은, 이,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항공우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중 해석이라는 걸 아마 들을 거예요. 로드 어널리시스라고.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구조물을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날개를 여러분들 구조물을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를 할 때 최초 필요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날개가 얼마의 하중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더 고급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하중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공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을 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임무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사람을 얼마나 태워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항공기의 이제 목적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공력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공기가 이만큼의 크기로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태워서 어디까지 몇 시간을 나를 때 필요한 양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력 설계를 해요. 그럼 공력 설계를 하면 날개의 동체에 받는 하중이 이제 분포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을 해요. 그걸 계산을 하면 구조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로더를 짓는 그거 가지고 날개가 받는 하중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전단력하고 밴딩 모먼트. 물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을 건데 그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계산을 하면 하중 파트에서 그걸 계산을 해주면 단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갖고 단면을 예를 들어서 박스 비빔걸 만들 때 여기에 이제 I자리 넣겠죠. 전방 스파, 후방 스파를 넣었을 때 그걸 어느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냐. 또 스킨의 두께를 얼마를 해야 되냐. 그 바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이 지금 4장의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쪽에 뭐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거대하게 가면 이게 결국 뭐냐면 하중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먼저 그 로드하고 이제 그 로드의 타입, 그러니까 하중의 타입하고 형태하고 보가 뭔지, 보라는 거 지난번에 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 그리고 시어 포스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보시면 다이그램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이제 빔이라는 거 볼게요. 죄송한데 잠깐 5초만 제가 제 사무실 문을 안 닫아가지고 좀 바꿀게요. 숙제를 닫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그래서 빔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뭐 매 학기 그러면 다 얘기를 하는데 대학원생들한테도 물어요. 뭐냐. 그러니까 이 짝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라고 쳐요. 이 애플 펜슬이 있는데 얘가 뭐예요? 빔이에요? 바예요? 토크, 뭐 토션, 샤프트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세 개가 다 돼요. 왜? 일단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엑셀로도 받는 바라고 생각하면 뭐냐?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겨요. 당기면 이거는 바예요. 똑같지만. 근데 이걸 비틀어. 그러면 샤프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롱기튜드는 아니고요. 레이터럴 방향,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이렇게 줬어요. 하중을. 그럼 얘는 아까 땡기는 거가 틀리죠? 얘는 그때는 뭐가 되냐? 빔이 되는 거예요. 밴딩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2장에서는 이제 액시얼 로드가 작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거고, 3장에서는 토크가 작용하는 케이스를 봤고요. 이번에는 뭐냐? 이제 빔이라는 거, 밴딩을 받는 케이스. 이게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레이터럴 방향, 혹은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케이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휘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라고 표현을 할 건데,
꼭 자가 찾으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이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당기지만 얘를 뭐예요?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죠. 그죠? 휘죠. 이게 밴딩이에요. 그래서 레이터럴 방향의 하중을 잡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터럴 방향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포스하고 모멘트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집중력. 이건 포스죠. 그죠? concentrated force고요. 그 다음에 얘는 distributed 분포력. distributed force고요. 이게 뭐냐? 단위.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하중. 얘는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뉴턴 퍼 메터. 됐죠? 메타 자승 아니고 메타 자승이면 뭐예요? 이건 압력이라는 얘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또 있죠. 요거 뭐 이거 커플. 여러분이 전역학에서 커플 우력이란 말 들었죠? 커플 혹은 모멘트 이렇게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하중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충은 우리 정리를 하면 요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하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볼 거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걸 보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말고 이것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사실 이건데 이것도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러한 밴딩을 받는 게 뭐예요? 이쪽 방향뿐만 아니라 이쪽도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3학년 되면 아니면 제로크 뒤쪽에 보면 이 방향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볼 거는 뭐냐? 주방향, 한 방향만 볼 거예요. 이쪽만. 됐죠? 자, 그래서 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작용했을 때 얘는 어디로 변형이 생기냐? 이쪽으로, 이면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자라고 생각하면 이걸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휘죠. 그죠? 그럼 자, 이 변형이 어디서 이쪽 면에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플레인 오브 밴딩이라고 정의했고 굽힌면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평면이 어디에? 이쪽으로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볼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뭐냐? 이것도 볼 거라는 거죠. 이쪽도 같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면만 볼게요. 한 면만. 그래서 요것만 볼 거. 그래서 요거를 플레인 오브 밴딩이라고 지금 책에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래서 타입 오브 빔하고 그 다음에 뭐 로드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 빔이 단면이 종류가 많겠죠. 서큘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I자 빔도 있고 H자 빔도 있고 뭐 L자 빔도 있고 잘 쓰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디귿자 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3D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면에 대한 얘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빔의 타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대기를 봤을 때 우리가 액션 로드가 작용했을 때는 중요했던 거는 뭐냐? 단면이에요. 그죠? I자 빔이냐 아니면 뭐 사각형 릭탱귤러 솔리드 릭탱귤러냐 아니면 뭐 할로우 릭탱귤러냐 아니면 튜브냐 실린더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빔에서는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빔에서는 뭐가 있냐면 빔의 형태가 있어요. 빔의 타입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 했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그 요거는 이제 빔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대기는 그냥 잡아당기는 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얘를 누르는데 잡는 거는 이 잡아당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잡아당기는 거. 잡아당기는 거는 얘가 떠있든 말든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냥 얘는 가만히 있겠죠.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얘를 누르고 있으면 일단 밑으로 힘이죠. 그럼 얘를 안 움직이게 뭘 잡아줘야 되죠. 지금 제가 왼손으로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뭐냐?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얘가 거동을 하는 거예요. 비헤이브라고 그러는데 빔의 거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빔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전역학 10장에서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한다고 치면 제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냥 단순 지지보라는 거. 우리 영어로는 simply supported라고 아마 정의를 했을 건데요. 단순 지지보, 우리말로는 단순 지지보고요. simply supported beam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될 한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꽉 잡느냐 아니면 아까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안 뚫은 거냐 이 따라가 또 틀린데 먼저 여기 보시면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게 결론적으로는 위에 게 뭐냐면은 simply supported beam이에요. 제일 위에 게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구조역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저 뭐야
서포트 지지가 뭐냐면 simply supported beam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도 나왔게 얘기했지만 정력학에서는 분명히 이때 한쪽은 이렇게 했고요. 한쪽은 이런 식으로 했고 한쪽은 이렇게 롤러처럼 했어요. 이 이유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부정적 우정을 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걸 우리가 핀 지지라고 얘기를 했죠. 뭐냐면 여기에 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얘기 뭐냐면 얘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딱 잡혀 있어 갖고 아래 위로 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못에 박히는 거예요. 벽에 목에 박힌 케이스가 바로 밑에 있는 사실 그 클램프드 서포트인데 잡는 거 그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쪽으로는 안 내려가요. 근데 얘는 뭐예요?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마찰이 없으면 얘는 회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점에서 회전은 되고 우리가 수직 쪽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수직뿐만 아니라 이쪽도 받아줘요. X축 쪽도. 그러니까 얘를 자꾸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 뚫어가 힌지를 잡고 있는 거죠. 조인트로. 그러면 잡아당기도 안 가고 위로 올리려고 해도 안 가죠. 대신 돌아는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핀 서포트고요. 핀 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핀 지지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롤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왼쪽은 완전히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오른쪽은 뭐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안 움직이지.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위로 당기면 놀러가지 않냐 그 얘기는 아니고 핀지지면 일단 아래 위는 안 움직여요. 근데 뭐야? 이쪽으로는 간다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왜? 롤러기 때문에. 얘는 X 방향으로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 반력이 몇 개가 있냐? 왼쪽에 요 핀지지 X, Y로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야? Y 방향으로 잡고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세 개의 미지수가 존재를 하죠. 이 세 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세 개를.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에서부터 이 세 개의 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정구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심플리 서포티드를 전역할 때 썼냐? 왜 썼냐? 물으면 딱 한 가지 대답하면 돼요. 뭐 정정구조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잡는 순간 뭐예요? 똑같이 잡는 순간 얘는 정정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럼 푸는 방법 틀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역학에서 심플리 서포트를 본 거는 우리가 외력은 발력은 정정구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쨌든 그게 바로 심플 서포트다. 한쪽은 핀지지, 한쪽은 롤러지지예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스트란이나 뭐 엔시스 같은 거 구조 프로그램을 쓸 때, FM 프로그램을 쓸 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돼요. 자유도를 잡는 거죠. 한 포인트에 자유도가 몇 개가 있어요? 2차원이. X, Y 병진 2개랑 회전 하나 있어요. 3차원이면 병진 3개랑 회전 3개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회전 하나 3개가 있죠. 이 3자유도 중에 3자유도를 다 중에 한 자유도, 회전을 풀어준 게 핀지지고요. 오른쪽 롤러 지지는 이 3개의 지지 중에 하나만 두 개를 풀어놓고 하나만 잡았죠. 뭐, 병진 하나만 잡고 두 개는 하나의 병진, 하나의 회전을 풀어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심플 서포티드 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 나온 것, 요거 제일 간단한 거예요. 뭐냐? 얘는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벽에다가 못 박은 거죠. 완전히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고 아무 방향으로도 회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건 뭐냐? 얘는 세 개의 병진 운동하고 세 개의 회전 운동이 다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2차원만 보니까 X, Y 잡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잡고 세 개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력이 세 개가 딱 끝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거는 심플리 서포티드에다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버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죠. 요 오른쪽 요 부분. 오버행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버행을 가진 빔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부정적 구조 안 하고 정적 구조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에 핀 지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야 롤러 지지를 만들어 준 거죠. 발력 3개를 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중이 막 장해졌는데 하중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뭐야 이런 컨센트레이티드 포스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드라는 말, 그러니까 포스는 힘, 모멘트는 모멘트지만 로드라고 얘기를 하면 더 넓은 의미예요. 로드 안에 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컨센트레이트 로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분포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포력은 일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환경만 많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뭐냐? 요거는 커플이 있어요. 커플. 모멘트죠. 모멘트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아마 이 한 세 가지의 힘인 거예요. 힘이 두 가지, 그 다음 모멘텀이 세 개에서 한 가지인데, 힘도 뭐냐? 그,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 분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까지, 모멘트까지, 이 세 개가 대표적인 힘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경사력을 줬죠. 경사력을 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스에, 요 케이스 경사를 볼게요. 이 경사력을 주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요쪽 방향하고 요쪽 방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충력도 존재를 해요. 근데 충력이 중요하진 않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충력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는 거는 여기 작용하기 때문에 뭐예요? 요쪽에만 압축을 받죠. 여기는 압축이에요. 그죠? 여기는 없어요. 맞죠? 왜? 롤러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력이 그 역할이 많이 크지 않아서 책에서는 무시를 하고 일단은 우리는 수직력만 볼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핀지지, 그 다음에 롤러지지, 클램프트 이렇게 돼 있는데 픽스드라고, 클램프트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저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은 클램프트라는 말보다는 픽스드라고 많이 써요. 자,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심플리 서포티드 이 핀지지예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만들어주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론적으로 못 만들어져요. 마찰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들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는 픽스트는 제일 쉽은 거 같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과제를 2011년도 정도에 우리나라 K2 전차 포신이죠. 포신의 이제 진동 저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포신이 몇 톤이냐면 2.4톤이에요.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 포신이 한 무게가 한 2.4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매달아요. 그걸 우리가 프리프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실험이에요. 가장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르는 사람 실제로 AD 국가연예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름 내겠지만 하여튼 그 연구소의 담당자가 이제 진동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를 탱크는 어떻게 돼요? 포싱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요걸 이렇게 잡고 실험을 하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2.4톤이죠?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려면 이게 몇 톤이 돼야 되냐? 최소 100톤은 돼야 돼. 안 돼도 50톤은 돼야 돼, 여기는. 그럼 콘크리트로 만들든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고정시키는 게 장난이 아닌 건데 하라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실험실 레벨에 실험할 때는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기 또 위아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크다란 구조물을 한 뭐 몇 톤짜리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얘를 진동을 시키잖아요. 밑에가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여기 있는 픽스 조건은 딱 잡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고 건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이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 조건을 맞는 게 없죠. 근데 근사화를 하게 이제 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지, 그다음 유사한 거를 지금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요게 앞에서 우리가 뭐하고 유사한 건지 한번 볼 것 같아요. 딱 일단은 콘크리트 월에 그죠?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앵커 볼트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그게 뭐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찰은 존재하겠죠. 그죠? 마찰은 존재하겠죠.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뭐 유사한 것 같아요? 뭐와 같아요? 롤러 지지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롤러는 맞을 것 같아요. 마찰 뭐 좀 무시한다는 의미요. 그러면 여기 뭐야 돌아가는 거. 요 회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앵커 볼트가 회전이 잘 되겠냐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안 될 거라고요. 그죠? 이거 완전히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좀 유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뭐냐면 그게 뭐냐면 위객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미소 변이를 보니까 그 정도는 회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따까따까 린다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뭐예요? 롤러 지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이렇게 보시면 두 개를 I자리를 연결을 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아직 보시면 이게 완전히 뭐 양쪽으로 딱 때려 박아요. 용접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만 벽면만 딱 붙였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 위에 면하고 요 밑에 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제 집게 손가락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 위를 떼어놨어요. 그게 뭐 여기 붙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앞에 있던 핀지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안 움직이죠. 당겨도 안 되고 이쪽으로도 안 움직여. 근데 뭐냐?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지 않죠. 왜? 밑에 보시면 여기에 뭐예요? 볼트 지금 3개 박혀 있어요. 회전이 아니죠. 핀이 아니에요. 3개만 이렇게 박아놨는데 실제로 여기는 회전이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는 않지만 그걸 우겨서 뭐냐 앞에 있던 핀질이랑 유사하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많이 보는 구조죠. 이 말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 밑에 뭐예요? 이걸 하는데 땅파가 콘크리트 묻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거나도 하겠지만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볼트로 박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그래서 조금 낫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뭐냐? 이런 부분이 약하면 얘는 틀려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부분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픽스드 지지도. 나중에 해보시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약하게 하면 당연히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근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또 뭐냐? 더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해석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마 유한요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 프로그램이 제가 학생만 다닐 때만 해도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컴퓨터 자체가 PC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PC에서 다 돌죠. PC가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지 우리 91년부터, 그러니까 대학원을 96도 했으니까 거의 몇 년이 25년 정도 됐죠? 19년, 29, 맞냐? 25년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많이 컴퓨터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PC에서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깔아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면 답은 다 틀려요. 그 얘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똑같은 툴을 쓰는데 뭔가 풀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가장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사할 거냐는 거죠. 그죠? 어떤 친구는 내가 학교 때 비었어. 그래 이런 거는 그냥 픽스로 하면 돼. 픽스로 했어요. 누구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요거 다 그대로 모델링해서 앵커까지 딱 받는 것까지 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어렵지만 나중에.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짜 실제로 고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다 틀린 거죠. 같은 툴 가지고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그 사용자,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이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틀린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틀리고 맞다고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 디퍼런트라는 거죠. 그죠? 디퍼런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엔지니어는 뭐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엄밀하게 계산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한테는 80점만 줄 거고요. 100점을 주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베이직 지식이 정말 셋업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안 좋냐?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디테일 설계할 때 여기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해요. 볼트가 쉬어에서 끊길 수 있냐? 전달 끊길 수 있냐? 아니면 별의 스트레스에서 뽀개질 수 있냐? 찌그러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볼트 크기하고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필요해요. 일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계산. 근데 이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체 비행기 못 만든다. 그때는 오히려 이런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노하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학생들한테 계속 이런 디테일, 그러니까 베이직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요즘 스크립트 러닝부터 해서 많은 그런 강의 방법을 자꾸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은. 100년밖에 안 됐지만, 매우 컨벤셔널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나노하고 mems하고 그리핀하고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같이 진짜로 컨벤셔널 하는 사람들은 그 컨벤셔널한 거를 모르면 새로운 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베이직을 되게 중요한 게 요구가 그게 결국은 엔지니어의 기본이에요. 새로운 기술은 그때 배우면 돼요. 필요할 때. 근데 그 기초가 없으면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나스트나 예를 들어 3, 4학년 때 요즘 컴퓨터가 워낙 발전을 하니까 많이 써요. 나는 종합설계 할 때 캡스톤 디자인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에바 구조 해석 쪽 하는 사람들은 FM 써야 될 거예요. 쓸 때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아무 지식 없이 그대로 자기는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정확할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정확한 거냐? 진짜 틀리다 맞다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엔지니어죠. 우리 유리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을 구하면 돼요. 몇 프로 내면 5% 내면 그래도 우리는 매우 정확한 값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있는 거고 엔지니어는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그런 할아버지들 아까 말했던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경험인 거예요.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 가서 일하면서 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FM 막 프로그램 가지고 계산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누가 해요? 제 대학원생들이 다 계산하죠. 저는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과거에 다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레벨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돼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몇 번 얘기하지만 기계공학 항공공학에서는 이제 이 컨벤셔널 하는 사람들은 컨벤셔널한 거를 모르면은 결국은 겉핥기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말했던 것처럼 상용 프로그램은 다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컴퓨터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준 대로만 계산해요. 걔는 컴퓨터는 뭐예요? 이게 유체각 프로그램인지 부적합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단지 숫자를 주고 프로그램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게 숫자 주면 숫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열인지 유동 속도인지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인인지 전혀 몰라요. 그걸 받아서 숫자만 던져주면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거죠. 컴퓨터는 그거 몰라요. 당연히 계산만 빨리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이해를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구조물이면 사실 이렇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리 구조물의 교각들이 되게 얇아요. 우리보다 안전계속으로만 우리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우리는 워낙 옛날부터 구실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전계속이 높은 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리를 만들면 교각을 만들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트러스 구조 말고요. 트러스 구조도 교각을 만들겠지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 올려요. 상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판을 옮겨야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가는 여기를 어떻게 놓냐? 보통 여기 보면
보통 보면 오렌지 색깔인데요. 여기 보시면 쪼매난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다 올려놔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 꼭 핀지지처럼 이렇게 올려놔요. 여러분들 차 다리 밑에 교각 가보시면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마 오렌지색 정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쇠 같은 게 있어요. 금속 같은 게.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그 부분에 그냥 집중력만 주는 거예요. 힌지처럼. 이걸 여기다 다 붙여놓으면 교각 같은 게 오히려 밴딩 받기 때문에. 교각은 일반적으로 뭐로 만들겠어요? 콘크리트 만들겠죠. 콘크리트가 뭐 인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만 늘 받게 뭐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밴딩을 받으면 이제 인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압축 주기 위해서 이런 힌지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힌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하고 롤러 지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다리를 만들 때 이런 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걸 FM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근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제 한사가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겠어요? 이게 부정적 구조물이 아닌 이상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정적 구조물이니까 반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심플리 서포티드는 반력이 3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냐? 여기 HA 하나, 그 다음에 HA가 이제 X 방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RA 하나, Y 방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롤러 지지죠. X 방향에 힘 없고요. Y 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RB 하나. 그래서 요 3개가 반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3개를 어디서 구하냐?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에서 구해야 되고요.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은 뭐냐? 2차 문제니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3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 X, Y 힘, 일단 모멘트 하나 해도 되고요. 힘 하나, 모멘트 2개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책에서는 이제 힘 하나에 모멘트 2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fx를 먼저 보면 x방향은 2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요 HA하고 그 다음에 P1의 x방향 성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fx는 HA 하나 있고요. 포지티브. 그 다음에 빼기 뭐예요? P1의 코사인이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 식이 나와요. 그래서 HA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P1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끝. 오늘 끝. 됐고요. 이 뒷부분은 없어요. 액션 로드 없어요. 이 부분만 있어요. 이 부분만. 그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FY도 되는데 여기선 저 같아도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그냥 B점하고 A점 모멘트 잡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기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B점을 잡아버리면 RB는 없죠? RB는 없어요. 요거만 고려하면 돼요. 그죠? 요거만 고려하면 되죠. 맞죠?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있으니까 요거 B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첫 번째 뭐 RA에 대한 거, RA 곱하기 길이 L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거 요거고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아니, 잠깐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P1에 대한 거. 자, 아까 P1의 코사인 성분이 이제 X 방향이니까 당연히 P1의 사인 성분이 뭐예요? Y 방향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방향은 포지티브죠. 그럼 길이는 뭐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죠. 얼마예요? L-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포지티브고요. P2도 어차피 똑같이 뭐예요?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에다가 P2는 L 마이너스 뭐예요? B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되고요. 분포력은 일정하죠? 그럼 이거의 전체 값은 얼마예요? Q 곱하기 C고요. 그게 어디에 작용해요? 가운데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QC에다가 뭐 위치는 C의 반이죠. 가운데 작용하니까 2분의 C가 돼요. Q의 2분의 C의 스퀘어가 돼요. 이게 합이 0이 돼야 돼요. 됐죠? 지금 정략학 푸는 거야. 정략학 문제 여러분들 반력과학 문제 푸는 거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뭐야? A점에 대한 거. A점에 대한 거는 또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뭐 이제 RA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고 남는 건 요거만 있죠. RB에 이거는 시계 방향의 RB 곱하기 L이고요. 여기 있고. 두 번째 P1에 마찬가지 사인에다가 이번에는 뭐예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다음 길이는 뭐 A죠. 여기 됐고요. P2는 P2 곱하기 B고요.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가 되고요. QC도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 다음에 QC에 아까 중간이었어요. 중간이 얼마예요? L에서 2분의 C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 3개를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3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HA는 사실 뭘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RA하고 RB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RA, RB로부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력을 구해야 돼요. 시어 포스랑 밴딩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이제 구하는데요. 첫 번째 거 한 가지만 일단은 먼저 할게요. 자, 보시면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전역학 문제도 하면 연습 문제, 예제 문제에서 이런 간단한 문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반력은 구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뭐 반력 구할 때 먼저 구할게요. 어차피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위로 잡아당기니까 뭐예요? 반력은 이쪽 방향으로 P가 작용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모멘트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모멘트 값은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맞죠? P 곱하기 L이 돼요. 그래서 모멘트, 끝점에서의 모멘트하고 반력은 요 두 개가 돼요. R 방향으로 P,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PL만큼 작용하는 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냐? 시어 포스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구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 그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각각의 이미지점에서의 시어 포스하고 그 밴딩 모멘트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에서는 지금 왼쪽 끝을 잡아서 X만큼 잡았어요. 그래서 X 위치 이미지점에서 MN에서의 시어 포스 V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X 함수로서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엘리먼트 잘라면 되죠. 이만큼 잘라냈어요.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잘라냈어요.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랬을 때 요걸 또 뭐예요? 요건 또 뭐예요? 여기서부터 또 뭐예요?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뭐예요? Y방향 힘, X방향 필요 없고요. Y방향의 힘은 뭐 서메이션 F, Y는 뭐 0이니까 FP 마이너스 뭐예요? 우리 시어 포스의 파지티브가 아랫방향이죠. 오른쪽 면에서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P는 V는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V는 뭐예요? X는 뭐예요? P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모멘트는 여기 잡을게요. 여기 잡으면 M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서메이션 모멘트 M은 뭐 마이너스 M 아니죠. 플러스 M이죠. 플러스 M 마이너스 P의 X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8이 X니까 P 곱하기 X 여기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M의 X는 뭐 P의 X는 그래서 이미지점에서의 시어 포스하고 시어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밴딩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끝점이고 그죠? 여기가 X예요. X가 가는 거죠. 끝단에서 얼마? 시어 포스는 P. P인데 값은 P고요. V가 아랫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아야죠. P죠. 마이너스 P예요. 여기가 0이고 아예 소리 플러스 P요. 잘못 그랬어요. V는 P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여기가 0점일 때 이로 X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돼요. 모멘트가 여기서 0이라고 그러면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또 P의 X가 되죠. P의 X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의 1차 함수죠. L까지 가면 P의 L이고요. 여기가 이런 1차 함수가 돼요. 이게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에요.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에요. 나중에 뒤에 다시 그리겠지만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인 컨벤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거 그대로 우리는 유지를 할 거예요. 정력하기서부터. 뭐냐면 시어 포스가 오른쪽 면에서 아랫 방향이 파지티브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게 파지티브예요. 밴딩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휘는 거. 위에가 좁아지고 밴딩 모멘트 오른쪽 면에서 파지티브 방향이 파지티브 밴딩 모멘트. 그래서 요게 파지티브 밴딩 모멘트, 파지티브 시어 모멘트예요. 시어 모멘트, 시어 포스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형이 발생을 하냐?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대겠지만 오른쪽 면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시어 포스, 파지티브 시어 포스에서 찌그러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밴딩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위에가 좁아지고 밑에가 늘어날 거예요. 주기가 없는데. 위가,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은 줄고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이게 파지티브 밴딩 모멘트에서 되고요. 그럼 네거티브는 반대죠. 그래서 시어 포스가 오른쪽 면에서 윗방향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정력각도 계속 같이 왔기 때문인데 헷갈리는 거는 시어 포스랑 시어 스트레스랑 방향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인 컨벤션 자체가. 왜 그러냐 묻지 마시고 그렇게 됐어요. 정육학에서 쓰고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면에서 시어 스트레스는 파지티브예요. 근데 이제 시어 포스는 오른쪽 면에서 윗방향이면 뭐냐? 네거티브라는 거. 그래서 네거티브가 바로 요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밴딩 모멘트는 아까 위로 말고 아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랫면이 줄어드는 게 뭐냐?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된다는 거. 또 사인 컨벤션 헷갈리시면 안 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시어 포스 파지티브, 밴딩 모멘트 파지티브가 왼쪽, 그다음에 시어 포스 네거티브, 밴딩 모멘트 네거티브가 오른쪽이고요. 됐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건 사인 컨벤션이니까 이거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예제 다음 예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빨리 좀 해주세요.